네, 먼저 고민 상담을 진행함에 앞서서 또 오늘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한 주간의 뉴스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내달의 환율 조작국 대상이 되는 나라들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FOMC라는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연준에서 열리게 되고요. 내달 거의 유력하게 미국에도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현재는 관찰 대상국 상태이지만 중국이라도 조작국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수채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물론 안 좋은 영향이겠죠. 우리나라 수채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 경제 지표상으로는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폐업률이 천장을 뚫을 듯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경기 같은 경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서울도 뿐만 마찬가지고요.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업 경기가 몰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반도체 호황이다. 그래서 반도체에 의존해서 1월에서 8월까지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환율에 관련된 이런 수출 같은 경우는 조금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한 처사겠죠.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요. 서울 외곽 지역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그에 반해서 개발이 보류된 용산 여의도권은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방송 상담 때 말씀을 드리다시피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서 투자를 움직여야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다른 채권, 주식과 같은 상품들과는 달리 굉장히 장기간의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보고 빠지려는 투자를 모두 막아놓은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체 큰 추세를 먼저 보시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기 지표와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과열된 양상을 오랫동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런 양상이 절대로 현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얘기고 이따가 엔딩 크레딧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발표된 임대주택 정책,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이죠. 주택임대사업자의 기존 목적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합법적으로 임대사업을 해라. 그리고 이런 임대사업은 국가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이런 주거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기로 기대를 했었지만 지금의 임대사업자 등록 양상은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많이 내고 이로 인해서 세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런 양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에 따라서 김현미 장관이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세제 혜택을 조금 손보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임대사업자를 내고 있는 이런 다주택자분들께서는요. 정책적인 목표가 뭔지에 따라서 내가 임대사업자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만약에 올 하반기에도 이제 분양 예정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분양을 받아서 내가 세금이 조금 문제될 것 같으면 임대사업자를 내서 빠져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추후에 임대사업자를 낼 기간이 오게 되면 그때 관련된 법안이 바뀌게 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관련된 부분은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반드시 정책적인 기조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런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